금리, 유동성, 인플레 같은 거시경제가 증시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경제만으로 증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국가정책이라던가 기술혁명, 트렌드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증시는 거시경제랑 증시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더 오를 거야? 아니야, 내릴 거야?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위기가 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작년 말 3.8% 아래로 내려갔었던 금리가 지금은 4.5%까지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인플레 우려,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거든요. 미국 경제가 좋은 것도 장기채 금리를 올리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증시는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올해는 금리와 증시가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금리는 데드라인을 넘어버리고 증시도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한 달 정도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오른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 고려한 거, 침체가 없는 연착륙 가능성, AI 기술혁명, 반도체 수요 증가, 이런 영향으로 올랐죠. AI 요소를 빼면은 인플레가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금리도 그래서 오르고 있습니다. 증시에 좋은 상황은 아니죠. AI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은 증시는 프리미엄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어요. AI 관련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면은 4월 18일에 TSMC, 4월 23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4월 25일에 아마존, 5월 22일에 엔비디아, AI 관련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때 몰려있거든요. 이게 지금 증시를 떠받치는 유일한 기둥인데 이 기업들의 실적이 무너지면은 증시도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잘 나오고 다음 분기 예상 실적도 잘 나오면은 나쁜 외부 상황에도 증시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업종이 좋지 않은데 AI만 관련해서 자꾸 오르게 되면은 증시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만 해도 반년 전에는 400달러였거든요. 현재는 900달러가 약간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는 AI 기대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원자재 가격들은 올해 들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70달러였었던 유가는 86달러까지 올라왔고요. 경기 회복과 관련 높은 구리도 3개월 내리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오르는 이유는 경기 회복 가능성도 있지만 달러가 약세될 거라고 예상해서 오르는 걸 수도 있어요. 미국의 경기 회복은 있지만 중국이나 나머지 국가는 아직 회복세가 제대로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원자재가 먼저 베팅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이니까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원자재 투기가 먼저 벌어진 걸 수도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를 유발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거비 인플레는 상품 인플레보다 6개월 정도 후행을 해요. 그래서 주거비는 지금 내려가는 추세인데 상품 인플레는 반년 전에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서서히 반등하는 국면이거든요. 나중에는 인플레가 다시 튀어오른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경제는 3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재, 유동성, 금리, 이 세 가지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돌아가는데요.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원자재로 인해서 인플레가 벌어지죠. 유동성이 넘쳐도 원자재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움직여도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잡아도 인플레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리로 잡을 수도 있고 유동성으로도 잡을 수 있고 원자재 물량을 늘려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 잡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금리는 정점에 있지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잖아요. 유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리가 어느 시점부터는 유동성을 늘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양적 완화로 한때 5조 9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었던 유동성이 현재 1조 5천억 달러를 줄였어요. 나름대로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에 남은 유동성이 4조 4천억 달러예요. 은행 준비금이 3조 5천억 달러, 여갈피가 0.9조 달러로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의 유동성 최고치가 3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면 적절 유동성은 얼마냐? GDP의 10에서 12% 정도를 보고 있어요. 12%를 넉넉하게 잡아보면은 적절 유동성은 3조 3천억 달러가 됩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면은 인플레는 과거보다 더 올라가야 되겠죠. 코로나 이전으로 물가를 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양적 긴축은 월 750억 달러예요. 그러면 연간 9천억 달러를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3조 3천억 달러 수준까지 오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속도로 감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적절 유동성에 도달할 수 있다. 문제는 파월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 속도를 늦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말 내후년까지 가야 적절 유동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가 과거보다는 한 단계 업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가가 코로나 이전에는 높았던 시절이 80달러 정도 있었어요. 셰일 혁명 이후에 유가를 보면은 40에서 80달러 수준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야 80달러였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도 유가가 80달러가 넘어가요. 그만큼 유동성은 인플레를 자극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원자재가 오르고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이유는 유동성을 모두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자재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간 거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간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는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늘어났다. 이거는 자산 가격이 오르고 화폐 가치가 희석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희석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금, 암호화폐 이런 가격 상승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니까 다시 금리 인하 취소, 유동성 긴축하나 취소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작년 말에만 해도 연준이 금리를 6번을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2번 정도 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드워치도 6월 금리를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7월과 12월로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변수는 정치인데요. 연준은 11월 대선에 가까운 8월 이후에는 금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연준 때문에 대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요. 7월에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6월에는 못하고 7월에는 억지로라도 한 단계를 내려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추가 금리를 내리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금리를 2번밖에 못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정책을 위해서 내년에 돈을 또 풀어야 돼요. 정책은 유동성을 늘리죠. 원자재 가격을 또 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원자재에 베팅하는 거는 나름대로 확률 높은 투자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연준은 금리라도 높게 유지해야 인플레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유동성을 늘리면서 금리를 높이면은 톱니바퀴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간 미국 증시를 보면은 원자재 섹터와 빅테크가 약간 더 올랐고 나머지 업종들은 주춤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리와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들이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제라는 것도 여러 변수가 맞물리면서 진행이 되는 건데 경제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증시는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증시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던 겁니다. 분명히 올라갈 거라 예상해서 무리하게 베팅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와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으면은 다음번에라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데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다음번 기회조차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보다는 확률을 봐야 돼요. 성공할 확률이 몇 %인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리스크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한 번만 실수해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증시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채권 금리도 굉장히 높고 인플레도 높아진 상태고 비트코인도 굉장히 올라간 상태고 지표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